약혼남이 전쟁 나간 사이 나쁜 남자 스타일 오빠한테 반한 소녀. 근데 이 오빠가 알고 보니 유부남? 슬픔에 빠져 자살 기도를 하지만 실패한 소녀. 결국 찌질하고 나이 많은 이혼남과 사랑의 감정에 뭐야 이 개막장 드라마는. 직접 보고 리뷰하는 공연한 공연 예술. 오늘의 작품은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입니다. 저는 2021년 3월 27일 토요일 저녁 공연을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럼 공공연 29회차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셨겠지만 벨토리는 판다입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코멧 캐스팅이 뜨고 난 후 한동안 컴퓨터 바탕화면도 요 사진이었죠. 그레이트 코멧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미뤄져서 더욱 오매불망 기다리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뮤야호! 그만큼 신나는 관극이어야 하는 그레이트 코멧이 우리 뭉지가 출연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불호가 돼버린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극장에 도착했을 때 매우 설렜습니다. 유니버셜 아트센터는 옛날 건물이라 좁은 까닭에 로비가 조금 번잡했지만 고풍스러운 인테리어가 그레이트 코멧과 잘 어울린다는 느낌이었고 극장에 앉을 곳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극장 안에 들어섰을 때도 특이하게 생긴 무대를 바라보니 그 기대가 배가 되었고 시작 전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니 포스터를 떠올리게 하는 예쁜 샹들리에 조명이 있어 저의 가슴이 더욱 두근거렸습니다. 게다가 1막 시작 전 불 꺼지기 전에 악기를 든 로빙 뮤지션들이 입장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러시아 클래식과 러시아 민요 등을 연주할 때까지만 해도 테트리스 노래에 내적 댄스를 추는 등 그레이트 코멧의 사랑에 빠진 저였습니다. 하지만 극이 모두 끝난 후에는 그레이트 코멧의 자막을 선언하며 슬프게 자리를 뜨고 말았죠. 그레이트 코멧은 파격적이고 대단한 극입니다. 분명 토니 어워즈에서 12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된 이유가 분명한 작품이었습니다. 극중 쉬는 시간을 줘야 할 정도로 길고 힘든 안무에 악기 연주와 복잡한 동선 등 난이도 높은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는 배우들은 물론 뮤지컬에 참여한 모든 구성원들이 극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았다는 것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여러 이유로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작인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는 걸작으로 평가받긴 하지만 재밌게 봤다는 사람은 주위에 없죠. 즉 이걸 뮤지컬로 옮긴 이 작품도 서사를 통해 재밌게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는 거죠. 또 그레이트 코멧은 원작만큼이나 복잡합니다. 복도에 등장인물 관계도를 걸어둘 정도죠. 그렇기에 조금이나마 그레이트 코멧을 즐기려면 전쟁과 평화 예습이 필수입니다. 책은 너무 길고 핵노잼이니 위키를 읽고 가시거나 영드 전쟁과 평화를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뮤지컬이 흥행하기 위해선 넘버가 중요합니다. 스토리도 중요하지만 조금 개연성이 떨어져도 죽여주는 넘버가 있다면 용서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레이트 코멧은 극 시작 전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장면이 넘버로 이어지는 송스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에 꽂히는 넘버가 딱히 없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천장 뚫는 고음도 거의 없죠. 특히 피에르 역의 경우 주인공 배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래 잘하는 배우들을 데려다가 악기 연주 나 시킨다는 팬들의 웃픈 하소연도 있죠. 또 송수르라서 줄거리 파악이 더 힘듭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 개선이 됐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았을 땐 사운드도 좋지 않았습니다. 발레 공연이 주로 이루어지는 극장이라 그럴까요? 악기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으나 배우들의 노래 소리가 뭉개져 무슨 대사를 말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떼창은 더 심각했고요. 고전 배경인 극에서 최신의 느낌을 내려 했는데 조화롭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EDM이 섞인 넘버와 클럽 개장 무대 속에서 1812년을 사는 배역들이 춤추고 노래하니 나타샤가 오페라를 보고 느꼈던 감정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잘 안 들리고 이상하고 기괴했다는 느낌이요. 다만 나타샤와 다르게 전 결국 빠져들지 못했네요. 번역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원작을 해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3인칭 화법은 너무 큰 이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애칭 문화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호칭이 우리나라 관객들에게 혼란을 주죠. 이는 번역 과정에서 하나로 통일했어야 했습니다. 1막 끝!
당연한 공연 예술, 이번 인터미션 시간에는 이머시브 시어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머시브의 사전적 정의는 몰두하다라는 뜻인데요. 관객들이 극에 발을 푹 담그게 만드는 관객 참여형 공연 또는 관객 몰입형 공연을 이머시브 시어터라고 부르죠. 소극적으로 관객 속에서 극을 펼치는 작품들과 아예 무대와 객석이라는 경계를 허물어버린 작품들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배우가 직접 관객에게 호응을 유도하기도 하고 무대 위에 좌석을 포함한 그레이트 코멧은 이머시브 시어터의 좋은 예죠. 이전에도 관객석에서 춤을 추거나 대사를 하는 등의 퍼포먼스를 하는 극들은 존재했으나 이머시브 시어터가 본격적으로 정의되고 유행한 건 2003년 극단 펀치 드렁크의 연극 슬립 노 모어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냥 관객석에 앉아서 보는 연극은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던 2000년대 초 관객을 무대 위로 올리는 등 참여극이 많아졌는데요. 연극 슬립 노 모어는 한술 더 떠 아예 6층 건물을 통째로 호텔로 꾸며놓고 관객들은 가면을 쓴 채로 100개가 넘는 방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맥베스의 주요 장면 안무를 관람하거나 호텔의 곳곳을 탐색하는 등 극을 체험합니다. 이렇게 기존 공연 형식을 파괴한 슬립 노 모어는 흥행까지 성공해 연극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다고 평가받았죠. 인싸 아싸 판독기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와 관객이 매번 새로운 공연을 만드는 오늘 처음 만드는 뮤지컬, 대학로 곳곳을 경험하는 로드 시어터 대학로, 관객이 직접 범인을 추리하고 밝혀내는 연극 쉬어 매드니스, 머더 미스터리 등 우리나라에서 흥행한 이머시브 시어터도 많습니다. 코로나 시국엔 이전처럼 오롯이 즐기기는 힘들지만 언젠가 다시 우리 곁으로 온전히 돌아올 이머시브 시어터 작품들을 기대해 봅니다. 인터미션 끝! 이 막에서는 그레이트 코멧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요 배역별 동선 힙트맵과 그에 따른 벨토리의 추천 자리는 카드를 눌러서 확인해주세요. 우선 저는 2층 중앙블록 1열에서 관극했는데요. 그레이트 코멧은 본격 2층 소외극이었습니다. 우선 시야가 문제였어요. 2층 자리에선 무대 앞쪽 E, F, G 부분이 발코니에 가려서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많은 주연 캐릭터들이 무대 앞쪽에서 연기를 펼치거나 동선을 가져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나타샤의 경우는 무대 앞쪽에서 감정 연기를 펼치는 경우가 있어 나타샤 역할에 이입하며 극을 보기가 힘들죠. 이 시야 문제는 비단 2층 1열만의 문제가 아닌 2층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티켓팅을 결심하신 분들이나 2층에서 보는 것이 결정된 분들이라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하죠. 또 2층은 이머시브 시어터인 극 특성을 느낄 수 없는 자리입니다.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와 춤을 추며 호응을 유도하는 장면에서 2층의 경우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코멧석 앞과 1층 좌석의 복도 그리고 좌우측 발코니 박스석에서 배우들과 즐길 수 있죠. 근데 발코니석 쪽에 올라간 배우님, 발코니 난간에 걸터앉진 말아주세요. 보는 사람이 다 철렁했습니다. 배역에 몰두한 흥겨운 연기도 좋지만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2층은 그레이트 코멧의 제일 값싼 좌석들이니까요. 싸게 보는 거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이악 물고 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막 마지막에 저의 하해와 같은 이해심은 사라지고 말았죠. 눈뽕이 문제였습니다. 누가 휴대폰을 켰냐고요? 아닙니다. 이 막 마지막 곡의 가사에서 별이 등장하는 순간 그게 모든 감정이 응축되어 감동이 밀려와야 하는 장면에서 별을 표현한답시고 빛낸 밝은 조명 때문에 2층 관객들은 강력한 눈뽕을 당했습니다. 손으로 눈을 가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밝기였고 여기에 신경이 쓰이는 덕분에 넘버도 안 들리고 마지막 장면에서의 감동이 와장창 깨지는 제 뮤지컬 관극 역사상 최악의 경험이었죠. 이럴 거면 2층은 전부 시야 제한석으로 팔거나 아예 팔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레이트 코멧 첫 티켓팅 이후 F석 티켓을 열었다가 배우 동선의 이유로 일부 F석 좌석이 취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장르든 콘텐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를 즐기는 유저, 무대 예술의 경우 관객입니다. 초연이라서 그래 라고 하기엔 너무나 미숙하고 배려가 없는 연출과 좌석 운영이 아쉬웠습니다. 그레이트 코멧을 만들 때 다른 요소들에 매몰되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관객을 잊은 게 아닐까요? 이 막 끝!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색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 분, 이 작품에 캐스팅된 내 배우를 끔찍이 사랑하는 분, 특히 화제작이라면 꼭 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다만 그레이트 코멧을 볼까 고민하면서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 이미 그레이트 코멧을 예매했지만 확신이 없어 이 영상을 찾아보신 분, 특히 2층 좌석을 예매하신 분에게 비추합니다. 뮤지컬 그레이트 코멧은 오는 5월 30일까지 유니버셜 아트센터에서 공연합니다. 그럼 남은 하루 뮤지컬 같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벨바.